대통령을 탄핵당하게 하고 또 영어의 몸으로 갇히게 한 게 대해서 정말로 시민분들께 죄송스럽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어떤 결기를 다시 다짐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구치소 앞에서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보신 그대로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 80여 명이 설을 맞아서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에게 세배를 하고 편지를 전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는 네. 80명이면 네. 원외 당협위원장과 규모로는 꽤 큰 인원들이 오늘 갔어요. 뭐 한 번 메시지도 동참하고요. 그렇죠.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집결을 한 바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앞에 가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뭐 새해 인사랄까요? 이런 것들을 나누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가르마를 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에서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에요. 권성동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인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면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아직 거기까지 이야기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 권성동 의원이나 친윤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는 형태의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통령의 사법 지금 절차에 있어서의 부당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이 정확하게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런 새해 첫날에 저렇게 구치소 앞에 가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특히 중도에 계신 분들이 보았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강성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이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 지나갔던 자막 중에는 뭐 외롭다 생각하지 말라. 뭐 대통령 기운 내시라라고 하면서 80여 명의 당협위원장들이 얘기했는데 여기 당협위원장 또 계시잖아요. 네, 김근식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새가 다는 아닌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대통령에 세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어떤지 좀 더 가늠하고 싶거든요. 예, 당협위원장 그 단톡방에 따로 있습니다. 예. 한 130여 명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한 129명 정도 됐네요. 김근식 교수 빠주셔서.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뭐 초기에 계엄이 터졌을 때는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한 20여 명 정도가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구를 했던 당협위원장 그 입장 나온 게 하나 있었고요. 예. 그 뒤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가결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뭐 구속되는 과정, 기소되는 과정에서 여론 자체가 좀 일정 정도 좀 요동을 치면서 당협위원장분들이 이제 한남동 관제에도 많이 가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새해 첫날 또 세배드리러 저기 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의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당협위원장분들 중에서는 일부 거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한 분들도 있고 또 금방 우리 강민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보면서 지금 상황은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국면이 좀 정리될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고 관망을 하자는 사람들도 저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그리고 당 지도부 같은 경우 한남동 관제에 갔을 때나 이럴 때도 당 지도부에 있는 당직자들은 일절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을 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협위원장분들은 그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당원들이 요구에 민감해요. 저도 이번에 설날 인사를 문자를 보내보니까 이 답장들이 오는데 저를 비난하시는 분도 있고 저를 또 힘을 주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분들이 그런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 민심의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좀 반응하는 건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양쪽에 지금 전쟁 중에 포탄이 오고 가면서 포연이 무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야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뭔가 거칠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래서 탄핵 심판이 끝나거나 형사 재판이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예. 좀 포연이 거치고 좀 시야가 확보된다면 우리 당협위원장들도 제대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재래 변호사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뭐 당협위원장 말고 뭐 80명 말고도 권성동, 윤상현 뭐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대통령 면회 갈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뭐 김대기, 이관섭 뭐 이런 전현직 비서실장도 간다. 이거는 또 용산 참모들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과는 좀 성격이 다른 면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면회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면회, 일반인 면회를 제한을 하고 서신도 지금 금지를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모두 해제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이 되고 지금 직무는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채널A에서 취재를 한 것처럼 예. 첫 번째 면회를 하는 것은 전 정진상 비서실장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반인 접견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예우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10분 정도예요. 하루에 한 팀 10분 정도가 일과 시간 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면회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다 할 수가 예, 없는 구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회를 하는 사람들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정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실제로 들어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들어간 상황에서 변호인들 외에는 아무도 보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것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